이긴 대선이 있고 진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대선 지고 난 다음에는 패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을 패배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었던 그 선거를 놓고 조폭설을 원망하는 글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장동 뭐 조폭설 이런 걸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윤석열 후보한테 졌다,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이 사과하라 그랬는데,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건 문재인 정권 때 이낙연 후보 측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문재인 이낙연에게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사과를 요구하려면 좋아, 당신이 선거에 진 것이 대장동 때문에 졌고 조폭설 때문에 졌다면 그러한 것들을 문제 제기를 했던, 의혹을 제기했던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게도 사과를 요구해야지, 왜 국민의힘에게만 사과를 요구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은 지금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대장동 일당들이 1심에서 중형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4년에서 8년.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일시 중단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나 야당 국회의원 일대하고는 지금은 천양지차로 신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김광일의 입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패배했던 대선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거론을 했는데, 이건 대통령으로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그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한 말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피고인으로서 한 말입니까? 대통령으로서 한 말입니까? 대답하기 바랍니다. 그 SNS X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어제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2022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1명도 안 됐다. 국민의힘은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느냐. 국민의힘 소속 장모 씨가, 여기서 이제 장모 씨는 장영하 변호사를 말합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이를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장영하 변호사, 유죄의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헐. 제가 왜 헐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판결이 됐으니 이제 유감 표명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은 장영하만 받았나? 이재명 본인도 유죄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백현동 아파트, 그 옹벽 아파트 거기에 그 개발할 때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없었다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그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그게 일시 중지되어 있잖아요.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기속되기 때문에, 귀속이 아니라 기속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사과 안 해? 왜 유감 표명 안 해? 최소한 장영화가 받은 유죄 판결만 그게 유죄 판결이고 이재명이 받은 유죄 판결은 유죄 판결이 아닌 거야?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어요? 상대가 받은 유죄 판결은 확정된 것이니까 사과하라고 그렇게 득달같이 요구하고 있으면서 왜 본인이 받은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어거지 부리고 있습니까?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대장동 의혹은 문재인 정권 때 제기가 됐던 거고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도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었고 그 최초 제보자는 이낙연 후보 측이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논리를 구사해야 되는 그런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하고 이낙연한테도 사과를 요구했어야죠. 국민의힘, 문재인, 이낙연 셋한테 사과를 요구했어야지. 그런데 왜 문재인하고 이낙연 쏙 빼놓고 국민의힘한테만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바보냐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SNS 계정 즉시 폐쇄할 것을 진지하게 권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본인의 SNS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해가지고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라는 그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본인이 곤란해지니까 물타기 하려고 애쓰는구나. 본인의 충동적 SNS 정치,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곤란하다. 김대엽,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했던 민주당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느냐? 근데 그 SNS에 올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보훈부 장관이,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국힘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국힘 그러면 싫어하던데 국민의힘이라고 해라 해놓고 정작 본인은 말이죠, 국힘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은 국힘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런데 대통령의 계정에 올릴 때는 정식으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권오을 보훈부 장관한테도 국힘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라고 그래 이렇게 나무래놓고 본인은 SNS에 국힘이라고 했던 것. 참, 뭐 한 발짝만 떼면 내로남불이야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방위군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여기에 팔레스타인 아이를 뭐 고문해서 옥상에서 떨어뜨린 이 영상, 이 가짜 동영상, 이 영상을 올린 그 계정이 골뱅이 표시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 동그라미 A자에다 동그라미 삥 치는 거, 그리고 JV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 주니어라고 읽습니다. 그 여러분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 이 V자로 써져 있는 거를 야, 저 발음을 V라고 읽어야 돼? 아닙니다. U로 읽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 그 명품 브랜드에도 그런 표시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로마 때 그때 라틴어를 쓰던 시절에 그 U 발음 또는 W 발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될 때 그 문자를 V로 다 대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문장이나 이 표기를 돌에 새겨야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돌에 새길 때는 V처럼 뾰족하게 새기기는 쉬워도 U자처럼 이렇게 아랫부분을 둥글게 새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저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띄워드린 그렇죠. 가운데 부분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JVNIOR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저거 어떻게 읽어? JVNIO로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닙니다. 주니어라고 읽으면 됩니다. 저기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니어입니다. 주니어. 그래서 다 이 V자로 불가리가 그렇던가요?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V자로 그냥 표시할 때 있는데 V라고 발음하지 않고 U로 발음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저게 나중에 이렇게 펜이 나오면서 펜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그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U자로 다 표시를 했고 고대 로마의 라틴어 표기할 때는 그냥 V로 U자나 뭐든 다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 뭐 몇 가지 얘기고요. 아무튼 김순덕 칼럼이 뭐라고 했느냐. 이 대통령이 대체 왜 에트 주니어라는 생소한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하필 바쁜 출근 시간대에 공유해서 전 국민이 보도록 했느냐. 이게 아침 8시 47분에 올렸거든요. 가장 출근 유동 병력이 많을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무회의 때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다.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다. 그 말을 고스란히 적용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반란 행위를 한 건 아닌지 본인이 돌아보고 뉘우쳐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 아까 보여드린 주니어 이 계정을 조금만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했느냐. 당당한 무슬림 팔레스타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건 이상 메시지를 쏟아내는 쓰레기 계정이라고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친북 가짜뉴스도 수두룩하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할 것이다. 북한, 러시아, 아랍은 아이들을 강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방위군은 강간한다. 그래서 이 김순덕은 이렇게 의심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다 어딘가 뒤져가지고 찾아낼 리는 없고 누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계정을 보내준 거 아닌가? 대통령님 참고하세요. 아, 이런 게 있네요. 대통령님 입맛에 딱 맞을 겁니다. 하고 보내준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걸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청와대에 있는 팀들이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덜커덕 올려버린 거 아닌가?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 X 계정을 방금 이 문제적 주니어 이것 말고도 대통령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외국 계정들을 상당수 팔로우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 이 병사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라는 무서운 글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 일제강점기도 아닌 지금 매국노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옳지 않다고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된다니 섬뜩하다. 매국노 이 발언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국노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을 때가 일제강점기거든요. 애국자냐 매국노냐, 이 대비를 시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냐, 죽창가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 그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죽창가를 기회만 오면은 죽창가를 또 불러야 되지 하는 그 유혹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정신들이 갑자기 매국노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